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단순 심부름만 했어도 구속될 수 있어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A씨는 하루에 3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이른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여 B씨로부터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안에 든 현금을 ATM에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지하철역에서 B씨를 만나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고 현금을 ATM에 입금하려는 순간 잠복 중인 경찰은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하였습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현재 A씨를 사기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런 사건이 이게 뭐 기사에 나왔던 사건인데 요런 사건이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가 진행하는 사건들도 요런 사건 여러 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 방조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수거책 같은 경우는 사기 방조 내지 이제 뭐 사기죄 좀 더 가담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 이렇게 처벌입니다.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일반적으로 사기죄로 구성할 수 있으므로 그에 가담한 사람은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로 처벌되는 것이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현금이 든 가방을 건네받아 그 안에 든 현금을 ATM에 입금하는 단순한 수거책 역할만 한 경우 업무를 지시한 총책을 알지 못했거나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더라도 수거책의 가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될 수 없으므로 가담의 정도와 피해액에 따라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시면 채권 추심, 거래처 대금 회수 등의 금융 업무를 빌미로 일반적인 업무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로만 업무를 지시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채용이나 업무 방식이 보편적이지 않음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른바 미필적 고의 라가 인정되어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필적 고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고의를 좀 더 포괄적으로 한 건데 고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거 보이스피싱 범죄다 하고 이제 가담한 경우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다만 이거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약간 요런 느낌을 가지고 가담한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의가 인정되는 겁니다. 뭐 말이 미필적 고의지 말 그대로 고의의 범위가 있다면 요 하나가 이제 미필적 고의입니다. 그래서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고의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 내지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초기에는 법원이 단순 가담자들에게는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피해자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실제 뭐 제가 과거 이제 뭐 4, 5년 전에는 보이스피싱 범죄 진행을 하면 뭐 기소유예를 주거나 아니면 무혐의를 주는 경우나 이런 경우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무죄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고의가 없었다고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수사기관 내지 이제 법원에서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서 이제 뭐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며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술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당연히 알거나 아니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당연히 혐의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피해자가 있으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 합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뭐 공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뭐 반성문이나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가담하게 됐다는 거 뭐 그런 거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이제 의견서도 제출을 해야지 뭐 이제 말 그대로 뭐 집행유예나 아니면 가벼운 벌금형 이렇게 될 수 있고 실제 진짜 모르고 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보면은 진짜 실제 모르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총책이죠. 그러니까 뭐 보통은 이제 뭐 신용 등급 올려준다고 하는 신용 담당자들 아니면은 이제 뭐
보통 이제 신용 담당자 뭐 신용 대출을 받기 위해서 연락을 했다가 이제 가담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 상담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사한 사람들과 주고받았던 뭐 메시지 뭐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객관적인 거를 바탕으로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법률적으로 주장해야 되겠죠. 단지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근데 보통 이제 고의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간접적인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거 혼자서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님이랑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이랑 진행할 땐 제가 두 가지 꼭 확인하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보이스피싱 사건을 좀 많이 이제 다뤄본 변호사님, 그리고 이제 그런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